네, 2020년 11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특수활동비를 갖고 한번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뢰는 묻은 이를 알아보지 못한다. 검찰 특활비 조사는 지뢰밭에서 춤추기다. 이런 제목입니다.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감찰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꾸 장관이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검찰에 하는 게 옳은지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이유는 11월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이 89억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처리도 없이 임의로 쓰고 있다라면서 정치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대검감찰부에게 윤 총장이 특활비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원래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영수증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비자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국회 법사위원들은 내일이죠. 11월 9일 대검으로 가서 특수활동비 배정과 집행 내용을 검증합니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와 별도로. 그리고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에 가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은 국회에도 포함됩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계신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부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매우 비슷한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게 이제 기관 운영비인데,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용 내역을 다 공개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누구랑 어떻게 썼다는 걸 다 써서 냅니다. 일반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로 이런 목적은 이제 하급자 격려용으로 많이 쓰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지급 일자나 지급 목적 등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로 썼으면 카드 영수증이나 언제 썼는지, 지급 목적은 뭔지 그런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만약에 지급했다면 현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거나 지급 일자나 지급 금액 등에 기재된 집행 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이건 원칙이고요. 항상 원칙보다 센 게 예외잖아요. 이 지침에는 사용처를 밝히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이 지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예외 때문에 앞에 수없이 열거해 놓은 것들이 다 무력화됩니다. 수사나 정보 수집 등. 여기서 문제는 수사죠. 더 큰 문제는 정보죠. 정보 수집이 하급자 격려하는 게 정보 수집이 될까요? 어쨌든 이런 거는 예외라고 했는데, 이 광범위하게 하급자 격려로 쓰고 있는 게 특활비의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서 한 1조 원 가까운 8천억 정도의 돈이 특수활동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한 그 예외 조항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500조 되죠. 그 500분의 1 정도가 눈먼 돈으로 날아가고 있다. 네, 좋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2017년 5월이죠. 그때 검찰의 실세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은 공석이었고 대검 차장이 대행을 했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을 막 기소하고 사흘이 지난 뒤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 7명과 함께 나가서 안태근 검찰국장과 같이 나온 2명의 법무부 소속 검사, 그러니까
검찰에서 파견된 법무부 소속 검사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측 검사들한테 경력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인데요. 이렇게 돈이 오간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며칠 후에 한겨레 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되게 이렇게 굴러가죠. 그때 청와대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라고 거론하면서 그렇게 수사를 지시했죠. 그때 이영렬 씨와 안태근 씨가 사표를 내니까 사표는 받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반을 만들어 수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키워버린 거죠. 문 대통령이. 그러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하던 이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건이 커진 거죠. 이렇게 많은 사이에 줄줄이 사표를 실력자들이 내니까 이거 바로 알아차린 거죠. 이걸 핑계로 검찰 수뇌부들 나가라 라는 거구나. 물갈이 하겠다는 거구나. 내 사람 안 치겠다는 거나 하고 사표들을 많이 내니까 그때 문 대통령은 서울 고구마의 검사로 가 있었던 거예요. 좌천돼 있던 윤석열 씨를 서울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을 했죠. 네, 검찰에서 인사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합동감찰반은 조사를 마친 다음에 만찬에서 오간 금품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서 집행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이 법무부 검사들에게 준 돈은 100만 원 특활비에서 나왔다 확인을 했고요. 식사 비용으로 나간 돈은 몇 명인지 전부 다 12명이 먹었나요? 7명, 11명이 먹었나요? 어쨌든 1인당 9만 5천 원, 한 1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식비를 썼네요. 근데 그거는 업무 추진비로 썼으니까 영수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을 사용한 것, 특활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못 받고 못 주게 돼 있다라고 해서 기소했는데 검찰은 그렇게 기소를 했죠. 근데 법원은 상급자가 격려하며 준 돈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났죠. 그리고 이영렬 씨는 이제 사표 처리가 됐고. 자, 윤석열 총장은 지방순회를 했으니까 방문하는 곳마다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아까 특수활동비가 수사나 정보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와 어긋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하급자의 격려로 준 돈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차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쓴 정치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검찰에서 윤석열 씨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다른 판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주목할 판결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들이 상당히 친여성, 친정부 데모를 해줬죠. 관제 데모를 했는데 그와 관련한 화이트리스트를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보수단체에 대한 돈을 지원한 게 누구냐라고 보니까 이제 국정원이 나왔는데 그 국정원이 집행한 돈을 따라가 보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을 보낸 게 확인됐어요. 특수활동에서 나온 돈이죠. 이렇게 관제 데모를 하는 단체에 주는 돈은 영수증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특수활동비에서 줬는데 그게 수사와 정보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청와대에 본 거는 좀 청와대에 보낸 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함인방한테도 한 매달 1억 원이 갔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매년 특수활동비로 200억 원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도 특수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것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엿보이려고 그 돈 중에 일부를 기치료, 운동치료, 차명편 51대를 운영하면서 그 요금으로 썼다. 극히 일부인데 그거부터 먼저 발표했죠. 그리고 그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하급자 정기 격려용으로 집행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대통령만 사용한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사용했습니다. 한 1200원 정도, 1200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5년간 했으니까 200억 약간 플러스 250억 정도 썼나요? 40억 썼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만 983억을 집행했는데 이건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좀 빨리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언제부터 시작된지까지 모르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만 봐도 모든 대통령이 다 사용했다 확언할 수 있죠. 이렇게 가져온 돈을 청와대는 여러 실력자에게 다 하급자니까 제공했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 조사받은 조윤선 그 직전의 장관이었죠. 또 현기환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제공한 게 확인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수석실에 500만 원씩을 준 걸로 지금 보입니다. 하사하는 경력금 상격으로 줬고 그 부서에서는 비자금처럼 쓴 거죠. 그리고 또 조사해 보니까 MB 때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 했는데 국정원장 관사가 그 뒷산에 있어요. 그 국정원 바로 뒷산이 무슨 산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대모산인가요? 거기에 있는데 산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적적합니다. 거기. 그 관사 생활을 군인들은 잘 견디는데 민간인들은 못 견디죠. 원세훈 원장의 부인 가족은 관사 생활을 참 좋아하지 않았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뭐 관사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강남 모초에 운영하는 안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빌딩인데 그 옥상에 있는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거를 안가인데 거기를 고쳐서 사용을 했죠. 특활비를 집행해서 고쳐가지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어쨌든 특활비 1억 원 수수를 인정했고요. 그거 갖고 어떻게 썼다.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을 주면 그걸 이제 대통령이 집행하는 그런 구도로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청와대에 원래 돈을 보낼 일이 없어야 하지요. 그런데도 청와대에 돈을 제공했다면 국정원 예산을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이 되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거나 국가재정법 위반을 한 게 되죠. 근데 국정원 직원들은 청와대로 보낸 특활비는 원래 청와대 돈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는 국정감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워낙 많은 게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특활비를 운영하는 걸로 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일부를 국정원 특활비에 묻어놨다가 가져와 쓴다는 거예요. 이유는 국정원은 대통령 청와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급기관이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그 특활비를 되찾아와서 사용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그런 정부가. 근데 문정부의 검찰은 왜 그랬는지 이거를 국정원이 자금을 상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그걸 인정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세 사람을 모두 유죄를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중에 일부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한테도 제공이 됐습니다. 청와대로 간 특활비 중에 일부가 글로 간 거죠. 장관할 때 1억 원을 받았답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그걸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의원이었던 최경환 씨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정부의 검찰은 국정원이 많은 국정원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상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죄가 나왔는데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받아요. 국회의원들도. 근데 그게 또 도마에 올랐는데 유야무야 이건 뭐 어쩌고 또 그거 넘어갔어요. 또 법무부도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하부기관인 대검찰청에 법무부 특활비 일부를 묻어두고 가져다 쓰는 게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합참이나 각군에 또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준 거는 다 상납으로 봐야 되는데 국정원하고 청와대만 그렇게 보고 말았습니다. 문정부의 검찰이. 이영렬 사건 때 합동감찰반까지 만들었지만 법무부가 가져간 대검 특활비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는 검찰은 이영렬만 도려내는 수사를 했습니다. 자기 편은 눈 감아준 거죠. 그리고 특활비로 초토화된 것은 특활비를 집행하는 모든 기관이 아니라 문정부가 딱 찍어놓고 노리던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초토화됐습니다. 이걸로 초토화되고 그 이후에 들어가서 국개발이라고 하는 개혁발전위원회가 초토화시키고 뭐 완전히 뭐 공자에게 뭐가 다 무너졌죠 지금. 그리고 지금 김병기 의원이 대외정보원인가로 만들면 희한한 법을 제출해서 뭐 국정원은 완전히 그냥 아이고 이거 저거 어떻게 다시 살려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망쳤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돈을 집행하는 건 기조실이거든요. 기조실장이 하는데
기조실장은 자신이 돈을 착복하지 않았다. 누굴 줬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원장의 지시로. 어차피 원장 왜 지시냐. 돈을 저기 보낼 때 원장 사인 받고 보내야 되잖아요. 결제받고. 그냥 자기가 보냈어. 근거가 없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원장 지시대로 청와대에 보냈다고 하는 바람에 국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이 줄줄이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특활비를 상급기관의 돈으로 보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급자 격려 등 고유의 목적으로 썼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곳으로 썼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급기관이 돈인데 상급기관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커지죠. 또 개인이 또 이 받은 개인이 다른 목적, 뭐 기치료로 썼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추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를 조사하게 했는데 법무부는 대검의 특활비를 가져다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추미애 장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추 장관과 여당은 윤 총장이 격려를 하며 정치 행위를 했다고 보는 듯한데 그것은 또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자, 이제부터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특활비는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건 쥐례입니다. 쥐례는 묻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밟은 사람만 날릴 뿐입니다. 특활비를 먼저 거론했다고 해서 거론한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이 정치 때문에 권력 구도가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신책,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자기 관리 철저히 해서 돈을 안 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안 죽는 자가 누구냐,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 그 게임이죠. 그래서 칼자를 잡고 있어도 자기 관리에 실패했으면 쥐례를 밟습니다. 대검에서 검찰로 매년 보내는 특활비는 한 2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꽤 많죠. 그러면 이 돈이 법무부로 상납됐으니 추미애 장관이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추 장관은 또 법무부 자체에도 특활비가 있으니까 이거랑 합쳐갖고 썼을 때 박 대통령처럼 머리를 하거나 뭐 옷을 사거나 뭐 기치료 이런 거 추 장관은 한 푼도 안 썼을까요? 만약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검찰 특활비 조사가 시작됐으니 법무부로 간 검찰 특활비도 조사하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된지도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상급기관으로 간 청와대로 간 특활비라고 판단했으니까 그거는 판례가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법원은 분명히 판단했으니까 검찰의 특활비가 법무부로 갔다면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과 추미애는 둘 다 죽거나 둘 중 하나가 죽거나 둘 다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를 무협지에서는 동기어진이라 그러죠. 네, 둘 다 골로 가는 싸움이죠. 참 안 좋은 구도죠. 추 장관의 복수심이 너무 격렬해. 지금 사태는 좀 끝장을 봐야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김경수 지사가 구속까지 가게 된 거는 결국은 추 장관의 서리빨 같은 감정 때문이 아니었나요? 쥐례는 묻은 이는 물론이고 묻은 것을 거론한 밝힌 이도 봐주지 않습니다. 쥐례는요, 적과 알을, 피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쥐례입니다. 밟은 자만 날립니다. 저는 문정부의 권력투쟁 게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자, 과연 누가 쥐례를 밟을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